여러분, 한국 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발자취를 남긴 추신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기록을 세운 선수를 넘어 메이저리그에서 16년간 쌓아온 경험과 KBO 리그에서의 마지막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장점만큼이나 은퇴 후 그의 행보는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바로 돌아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추신수의 출루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한계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추신수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추신수, 김강민, 오승환, 이 세 선수는 KBO 리그와 한국 야구 팬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42세인 이들은 나이와 함께 마주한 현실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신수의 은퇴와 함께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그의 차후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오랜 기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쌓아온 방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001년 미국 무대에 진출해 메이저리그에서 16년간 활약하면서 다양한 기록과 경력을 쌓았고, 이는 그를 한국 야구사에서도 독보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추신수는 단순한 야수나 타자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오랫동안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은 한국 야구의 자부심이죠. 그가 2024 시즌을 끝으로 SSG 랜더스에서 은퇴를 선언했을 때 팬들뿐만 아니라 야구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BO 리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인데요. 시즌 막바지에는 부상과 체력 저하로 인해 고전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팀과 리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추신수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차후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코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감독직으로 바로 귀환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KBO 리그에서 활동한 4년은 단순한 선수로서의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준비 과정을 거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 경기를 뛰면서도 다양한 후배들과의 소통, 팀 내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를 오가며 쌓은 경험은 그를 단순한 코치로 시작하게 만들기엔 너무나도 풍부하고 특별한 자산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고도의 야구 이론과 기술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의 적응과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그가 지도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가 코치를 건너뛰고 곧바로 감독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역할은 단순히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추신수는 이미 현역 시절부터 이러한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왔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귀환이 예상되는 것이죠. 추신수와 함께 은퇴를 선언한 김강민 역시 KBO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김강민은 특히 수비와 주루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SSG 랜더스, 그 이전에는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죠. 그의 은퇴 소식 또한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오랜 시간 팀을 위해 헌신한 그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김강민은 2025년 은퇴식을 치르게 되며 공식적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의 경우도 추신수와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고,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코치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현역 시절부터 발휘한 만큼 그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김강민은 오랜 시간 동안 팀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을 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경험들이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강민이 선수 시절 쌓아온 경험과 그의 야구 철학은 앞으로 그가 코치로서 팀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직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오승환은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승환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고 있으며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현역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후반기에 급격히 체력 저하와 구위 약화가 드러나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삼성의 가을 야구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오승환은 한때 삼성 왕조의 상징적인 투수였고 KBO 리그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함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가 예전의 폼을 되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승환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절치부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환의 경우 투수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추신수와 김강민처럼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시즌이 그의 선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시즌에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는 은퇴를 결심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알렸고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를 맞아 잠시 야구계를 떠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지만 머지않아 그는 야구계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귀환이 감독으로서일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야구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추신수의 귀환은 단순히 SSG 랜더스나 KBO 리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특히 그의 해외 경험은 KBO 리그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독으로서의 추신수는 과연 어떤 팀을 이끌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SSG 랜더스로 돌아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팀이든 그가 맡게 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야구 철학은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추신수의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팬들은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가 다시 한번 야구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출루 능력이에요. 메이저리그 통산 출루율이 377에 달할 만큼 뛰어난 성과안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가 타석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공을 골라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단순히 공을 맞추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을 잘 읽고 투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점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런 뛰어난 성과안 덕분에 그는 항상 상대 투수에게 부담을 주는 타자였어요. 상대방이 쉽게 그에게 승부구를 던지기 어려웠죠. 추신수는 또한 다재다능한 선수로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모두 고른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9년 메이저리그 시즌에서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하며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갖춘 선수로 인정받았어요.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거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두 분야에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야구의 다양한 요소에서 꾸준히 제 몫을 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꾸준함이라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16시즌 동안 활동하면서도 큰 부상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꾸준함 덕분에 그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었고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추신수에게도 단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상은 커리어 후반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깨와 팔꿈치 문제로 인해 수비에서 점점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젊을 때는 강한 어깨로 외야에서 상대 주자를 잡아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비 범위가 좁아지고 송구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메이저리그 마지막 몇 시즌 동안은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또한 타격에서 기복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비록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훌륭한 기록이지만 때때로 시즌 중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장기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이는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투수들의 공략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생긴 부분이기도 하죠. 상대 투수들이 그를 연구하고 변화구로 유인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수비에서의 약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강한 어깨와 빠른 발로 외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비 범위가 좁아졌고 반응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의 전체적인 수비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죠. 추신수는 출루 능력, 다재다능함,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이저리그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하지만 부상, 기복 있는 타격, 수비력 저하라는 단점도 함께 겪으며 커리어 말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커리어는 야구계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신수는 단순히 야구 경력을 쌓은 선수가 아니라 한국 야구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출루 능력, 다재다능한 플레이,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잠재력까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도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야구계에서 추신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챕터를 함께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이야기를 준비할게요.